자, 주기모 13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풀고 오셔야 된다는 거 풀어보고 개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 그냥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한 직선이 있으니까 일단 한 직선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직선이 있으면 첫 번째 여기에 저 1,a 빼기 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도 있을 거고 c라고 한번 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떤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기울기가 전부 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보시면 1에서 3까지 빼니까 여기가 2가 되시면 되고요. 얘네 차이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니까 뭐예요? a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지? 빼면 a 플러스 3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요거 얘네 차이는 1이네. 여기 차이는 가로가 1이에요. 높이 차이가 여기서 이거 뺄 거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2a에 빼니까 뭐가 돼?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기울기로 봐도 되겠지만 자, 몇 배? 2배죠. 2배 차이. 얘도 몇 배 차이? 2배 차이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3이라는 놈은 얘 2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8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5a는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뭐?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해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니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얘들아. 자, 삼각형의 조건은 당연히 뭘로 하냐면 자, 삼각형의 길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럼 당연히 A, B랑 B, C랑 C를 빨리빨리 구해보시는 게 특징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A, B의 길이도 구해보고 B, C의 길이도 구해보고 다음 CA의 길이도 구해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빨리 구해보자. 자, A, B는 루트 3과 1의 차이니까 2죠?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8하고 0이니까 64. 따라서 얘는 루트 68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BC 볼게요. 얘네들의 차이는 2니까 루트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니까 81이 되면서 얘는 루트 85가 나오겠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CA 볼까요? CA는 마이너스 1과 3의 차이는 4니까 16이 올 거고 9랑 8의 차이는 1이니까 얘는 루트 17이 올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떤 비율 관계는 따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 있으니까 얘네들의 제곱의 합은 얘랑 똑같을 거니까요. 당연히 얘가 제일 긴 빗변이 되겠죠. 따라서 BC가 뭐인?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답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딱히 여기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나중에 얘들아 5번 같은 거 보면 직각 이등변 있으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와, 직각이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 잘 확인하면서 풀어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다음 주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야. 자, 원의 방정식이 아니려면 두 개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x제곱에 대한 2차식, x제곱도 있어야 되고 y제곱에 대한 2차식이 올 건데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동시에 자, 반지름이 무조건이야.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뭐가 돼?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파악을 해볼 건데요. 전부 다 일반형으로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자, 차근차근 쭉쭉 해봅시다. 자,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y 제곱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9를 더해야 되겠죠, 왼쪽에. 그럼 오른쪽에도 9를 더해서 반지름이 3인 원이 나올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얘도 빨리 바꿔볼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8을 잠깐 넘겨서 8 플러스 1하고 16을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1하고 16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끝까지 계산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r 제곱이 양수니까 r도 양수가 나올 수 있겠죠. 됐죠? 자, 3번 볼까요? 자, 3번.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자, 여기 플러스 1을 잠깐 넘겨서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고 여기 4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해줬죠? 그럼 4분의 1하고 4분의 1 더했더니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애초에 r제곱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원이 될 수 없는 건 3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쭉 보도록 할게. 자, 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니까 다시 보시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자, 옆에 마이너스 1 넘겨주시고 여기에 4랑 1을 더했죠? 그럼 4랑 1을 더했으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얘도 바꿔볼까요? 자, x-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자, 지금 넘길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왼쪽에 1하고 4를 더했으니까 정답은 얘까지 양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원이 안 되는 건 몇 번? 3번. 반지름이 애초에 정의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산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직선 얘가, 자, 이 친구와 기울기가 같대요. 자, 평행하다는 소리죠. 평행하다. 자, 기울기가 같을 거니까, 자, 여기서 이런 생각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우리 일반형을 줬잖아. 그러면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플러스 a 대 1이야. 얘는 4 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비율로서 갖고 와도 되고 그냥 여기서 짝대기 하나만 딱 그어줘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기울기 같다는 건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얘는 4분의 a랑 누구랑 똑같으면 돼? 마이너스 1과 똑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a는 보다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가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y 플러스 b는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고요. 점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만 하시면 돼?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보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a랑 b를 싹 더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 B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 B가, A, B가 직선 위로 움직인대. 자, 이거 쭉 읽어보면 또 자취라고 이미 나와 있죠. 자, 또 스텝 밟아 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A, B라고 줬으니까 첫 번째. P를 이렇게 잡았을 때요.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건식을 바로 줘버렸어. A 플러스 2B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라고 바로 줘버렸단 말이야. 자, 그럼 얘들아, 조건식 줬으니까 두 번째 스텝 패스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각각 뭐라 두기로 했죠? 그렇죠. 얘를 다시 X, 얘를 Y로 잡고 풀기로 했었잖아. 기억나셔야지. 그치? 자, 근데 이걸 잘 봤더니 그럼 얘를 뭔가 하나로 정리하기 좀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식을 좀 조작을 좀 해볼게요. 얘들아, A 더하기 B가 뭐야? 1이야. 그럼 하나로씩 바꾸면 돼. 뭐 B를, 자, 두 개로 한번 쪼개볼게. B는 뭐죠? 1 빼기 A죠. A는 1 빼기 B죠. 자, 그래서 각각을 조금 나타내 보도록 할 거야. 그럼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자, A 플러스 2B를, 자, A 플러스 B 대신에 1 빼기 A를 대입을 해서 얘가 X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시 A를 1 빼기로 B로 바꿔서 얘를 1 빼기 B 마이너스 2B는
y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도 상관이 없겠죠. 에이, 설마 이 자취를 못하는 친구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네 번째나 하고 있는데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시면 a, 마이너스 a는 x 빼기 2가 나올 거고 따라서 a는 뭐예요? 2-x가 나오겠죠. 괜찮아? 자, 한 번 더 얘 정리해봐. 마이너스 3b는 y 빼기 1이니까 b는 3분의 1 빼기 y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을 어디다 대입해? 원래식에 대입하는 거지. 답 나왔네요. 자, 마무리. a 대신에 2 빼기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y 대입해서 는 1이니까 양변 3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3 곱합니다. 6 빼기 3x 플러스 1 빼기 y는 3이니까요. 자, 얘는 다 넘겨서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3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똑같잖아. 자, 첫 번째 스텝 밟아주시고 조건식 이미 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식까지. 그치? 식 조작하는 것까지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얘들아, 자취는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꼭 다시 복습하세요. 자취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얘들아. 왜냐면 하루 거의 한 문제씩 넣었을걸요. 그러니까 복습 충분히 하시고 꼭 한 문제는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냐? A, B, C, D를 다 알려주고 있고요. 자,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가 최소값이 되도록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최대 최소 할 때 당연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직선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가 있는데, 자, 당연히 얘들아 루트라고 할 수가 없어. 그치? 자, P는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P를 뭘로 잡아? A, B 또는 뭐 X, Y로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일단 임의의 점이니까 그냥 X, Y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근데 이거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를 루트로 처리하시면 너무 많죠. 애초에 2차, 루트 아닌 2차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직선거리를 잘 이용을 할 건데, 요 문제의 포인트는, 자, 직선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안 되고 제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 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어떤 거에 어떤 거를 잘 만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림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 기준을 정해봐, 얘들아. 자, 예를 들어 3,3을 기준을 잡는다면, 자, 여기를 A를 내가 3,3으로 잡을 거야. 자, 그럼 얘가 기준이 될 거니까 대략 맞춰서 정확하게 그리면 돼. 자, 보자. 4,2는 얘보다 오른쪽 밑에 있으니까 대략 이쯤에 B가 있겠다. 상대적인 위치를 잘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3,-2는 얘보다 저 아래에 있겠네. 그럼 여기 C가 있을 거고요. 3,-2가 나올 거예요. 자, 2,1은 얘보다 오른쪽에 이쯤에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는 2,1이 나오겠다. 그럼 자, 봐봐. 그럼 얘네들이 P가 요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근데 직선거리지? 그럼 P 더하기 PB가 연결시켰을 때 어떻게? 그렇죠. 직선거리를 연결했을 때 교점이 될 거니까, 아, 뭐야, 얘랑 얘의 교점이 곧 얘가 P가 되면 되겠구나. 곧 이 PD를 정확하게 구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림을 제대로 그렸을 때 3,3하고 3,-2에 대한 위치 관계가 명백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직선 AC라는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바로 X는 3이 나올 거야. 왜? X가 3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뭐냐면 P의 좌표가 정확하게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때 BD의 직선만 제대로 구해서 열림만 잘하면 돼. 그때 무슨 좌표? X좌표가 3인 것만 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BD의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자, 2부터 4까지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쵸? 그럼 기울기 Y는 2분의 1X가 나올 거고, 자, 2를 넣었을 때 1 나올 거니까 2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끝났네. Y는 2분의 1X다.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그럼 3 넣으면 3, 뭐가 돼?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점 P랑 D까지 다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PD를 구해주시면 자 루트 봅시다. 자 2랑 3의 차이는 1이니까 1이 되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 2분의 3과 1의 차이는 2분의 1이니까 제곱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루트 4분의 5가 나오면서 정답은 2분의 루트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직선거리 구할 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 이런 직선 AC처럼 특수한 직선, 곧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직선이 보일 거니까 여기까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원 위의 점. 자, 얘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자, 접선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0,0까지 우리 중심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대로 위의 점이니까 하나씩 대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3y는 뭐다? 13이다 라는 접선이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에 끝났어. 이 접선이 이 친구와 접한대요. 자,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 풀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그렇죠.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그냥 D는 R이 훨씬 빠를 수 있겠다. 이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D는 R이니까 일반적으로 쟤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 잠깐 바꿔줄게. 자, 바꿔볼까? 자, 우리 아까 3번에서도 열심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다라는 거지. 그럼 해볼게. 그럼 얘는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y 빼기 6의 전체 제곱도 있어. 거기에 a를 잠깐 넘겨.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 16하고 36을 더했죠. 그럼 차근차근 가자. 얘가 16이 되고 그 다음에 36을 더해서 계산 안 틀리도록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자, 밑에다 그려줄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과 어떤 접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건 중심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곧 D랑 R,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은 여기다가 루트 씌우는 게 될 거니까 반지름은 루트. 자, 제 계산하시면 52 빼기 A가 나올 거고요. 그럼 거리 D는 당연히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13을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이 나올 거고요. 절대값. 자, 4,6을 그대로 대입하면 4 대입하면 8이죠. 6 대입하면 6, 3, 18 빼기 13까지 정리해서 얘는 루트 13분의 뭐 나와? 얘 5죠? 13이 나오면서 그냥 얘는 루트 13이 나오겠네. 따라서 이 D랑 R이 똑같을 거니까 루트랑 루트 똑같죠? 그럼 따라서 52 빼기 A라는 놈은 13과 똑같으니 A는 39가 되나요? 됐죠? 39 더하기 13이 52니까 그래서 A는 39로 정답을 내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얘들아 무조건 접한다라고 나왔을 때 접선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D는 R 이것도 꽤 많이 쓰일 거니 이건 되게 공용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잘 알아주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세 직선이 한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그 M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 자, 선생님 지금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세 직선이라고 써놨어. 자, 그러면 우리 14회를 풀어봤으니까 연결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2개의 도형 이상이 있으면 뭐부터 좀 따지라고 그랬냐면 위치관계. 자, 위치관계를 따지면 되는데 자, 위치관계는 2개밖에 없어. 얘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만난다. 얘들아 직선에서 만난다는 엄청 많아요. 근데 만나지 않는다 하나밖에 없어. 누구? 그쵸, 평행이죠. 얘는 평행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두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직선은 일단 둘이 뭐 하진 않아? 평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무조건, 얘네 둘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자,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얘들아 몰라 대략 그렸을 때 자 이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 선생님 지금 L이라고 잡고 얘를 M이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얘를 N을 M이 있으니까 N으로 잡고 얘를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L이 여기 있고요. N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그림 이상한데요? 자, 우리는 지금 관계만 따지는 거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6개의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나는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6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잘라야 되거든요. 자,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몇 개의 영역이 더 생겨야 되냐면 2개의 영역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아무렇게나 그으면 문제를 성립할 수가 조금 힘들겠죠.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 평행하거나 뭐 수직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선을 하나 더 그어서 2개의 영역을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일단 평행하다 생각해볼까?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더 생기잖아. 그럼 6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야? 평행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조건도 있을까? 두 번째 조건. 야, 수직한다는 것? 뭐 수직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말고 하나 더. 자, 뭐?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다른 색깔로 볼까? 파란색으로 볼까요? 잘 봐요. 이 점을 지나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접 그려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특수한 경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관계부터 파악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얘들아, 평행하는 거 볼까? 평행한다는 건 이 친구가 얘랑 평행하거든 얘랑 평행하든 둘 중에 하나만 평행해도 되겠죠. 봐봐. 아까 이것도 있었지만 요렇게 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눌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잠깐 볼까 얘들아. y는 이죠. 이 친구는 잠깐 y는 2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이 친구는 y는 x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기울기를 빨리 구하기 위함이죠. 그럼 첫 번째, 제 맨 위에 거 L이랑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밑에 n과 평행하려면 m은 1이 나와야 된다. 총 일단 2개는 나왔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제는 뭘 지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의 교점을 지날 수 있을 거니까 쟤네들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한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같을 거니까 x는 1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1, 몇? 그렇죠. 3이 나오면서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도 지나되니까 1, 3을 대입하면 m은 뭐가 돼? 그렇죠.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뭐다? 6으로 결정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8번 같이 이런 영역 나누는 문제는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직선이든 뭐든 위치 관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스스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네,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직선을 쭉 볼게요. 직선을 y는 kx 더하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L을 직접 구해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이 친구를 x는 2, y는 3만큼 평행이동하시면 y는 k에 자, x 대신 x 빼기 2가 들어가고 플러스 1에 y는 그대로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그럼 조금 이쁘게 정리해볼까? y라는 친구는 k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k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근데 이 직선 L, 첫 번째,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자,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갑니다. 얘들아, 넓이를 2등분한대. 무슨 뜻? 그렇죠. 어디를 지나야 2등분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얘는 중심, 곧 3,2를 지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해봐야 되겠네. 자, 대입하시면 자, 2는 자, 3 대입하면 3k네. 3k 빼기 2k는 k죠. k 빼기 2가 나오면서 따라서 k는 뭐야? 4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k의 값을 m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를 m으로 두시면 될 것 같다. 끝. 자, 두 번째는 뭐래? 자, 이라 하고 L이 이번에 얘랑 접한대요. 똑같은 원이네. 근데 접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접한다.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 기울기도 모르고 접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어떻게? 그렇죠. D는 R로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괜찮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D는 R 하기 위해서 얘를 싹 다 넘겨서 kx 빼기 y 빼기 2 빼기 2k는 0이라는 친구와 여기 있는 중심 3,2라는 친구와 뭐가 같아?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그럼 거리 D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거리 D는 자 루트 점점 올라가네. 다시 루트 뭐예요?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 대입하면 잘 봐. 3k.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하고 2 대입한 게 아까 여기 있었는데 그치? 한 번 더 대입하자. 3k 대입하면 k가 되겠고요. k 빼기 4가 되겠네. 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걔가 뭐랑 똑같다고? 1이랑 똑같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k 빼기 4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양변 제곱하면 k제곱 빼기 8k 플러스 16은 k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일로 올라올게요. k제곱은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5니까 8k가 15죠? 그럼 k는 뭐니? 8k는 뭐? 15가 나올 거야. 자, 그때 k 값을 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8n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 자, 선생님이 안 바꾼 이유는 선생님 이미 문제를 봤어요. 그치? 우리 문제 봤지? 뭐 구하래? m 더하기 8n을 구하래요. 다시 m 더하기 8n을 구하라고 하니까 굳이 여기서 8로 나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m은 4니까 4 더하기 15가 나오면서 정답은 19로 결정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쭉 보다 보시면 안 배운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잘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배운 대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문제 잘 읽어볼게. 되게 짧아. 근데 너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있을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 자, 이 위에 있는 친구가 이 둘레를 2등분하는 거야. 자, 여기 잘 봐야 돼. 뭐를 2등분한다고 얘들아? 둘레를 2등분한다고. 그럼 얘들아, 자, 생각 좀 해보자.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거 먼저 할 거냐면 그림을 조금 먼저 그려볼게. 봐봐. 얘들아, 원이 있어. 이 원이 있어. 자, 이게 원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원 하면 뭐가 생각나? 그렇지,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둘레를 2등분하는 게 무슨 뜻이야? 딱 절반을 나타내는 거지. 자, 봐봐. 절반 해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싹 잘라볼게. 이렇게 딱 자를 거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겠지요. 됐어? 자, 그럼 봐봐. 근데 누가 이 원이 얘를 2등분 해야 돼. 뭐를? 둘레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 원이 어떻게 지나줘야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줘야 돼. 그럼 봐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살짝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반반이에요? 아니요. 둘레요. 여기 이쪽 반 잘려냈죠? 이쪽 반도 잘려냈죠? 이렇게 둘레를. 아, 그렇네. 그럼 일단 이게 무슨 문제야? 그렇죠. 이 노란색 원과 파란색 원을 지날 거야. 둘 다 교점이 존재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교점, 곧 이 주황색이 뭐가 돼? 그렇죠. 공통현이 될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거라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면 돼? 그렇죠. 여기 파란색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 이해됩니까? 다시. 이 파란색 원과 노란색 원이 있는데 그 원이 두 교점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뭘 지나면? 이 중심을 지나면 딱 2등분이 되겠죠. 보통 둘레를 2등분하는 건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에요. 그렇죠? 직선.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두 개네. 공통현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중심도 알아야 돼. 그럼 따라서 파란색의 중심은 이 친구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전부 다 바꿀 필요 없고요. x제곱 플러스 4x니까 몇? 마이너스 2라는 중심을 가질 수 있을 거고 y제곱 빼기 4y니까 2라는 중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2,2였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곧 원래는 k의 도입인데요. 자, 직선이잖아. 직선 몇 차예요? 1차죠. 그러면 2차에서 2차를 어떻게 해야 1차만 남을 거냐면 당연히 빼셔야죠.
그렇죠? 그럼 빼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저거를 그대로 한번 빼볼게. 자, 그럼 x제곱 y제곱은 쭉 사라지고 나머지 것들만 조사하시면 첫 번째 4a에서 4를 뺀 x와 마이너스 6에서 마사를 빼니까 마이너스 2y와 9에서 4 빼니까 5는 0이 이게 바로 이 주황색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날 거냐면 이 마이너스 2,2를 지나야만 둘레를 2등분할 거니 마무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는 0이 나오겠죠. 자, 계산 마지막이 자 넘어가시면 얘는 4 더하기 5니까 9가 8a가 나와서 a는 뭐예요? 8분의 9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야. 뭐 원이 원을 둘레를 2등분한다는 건 두 교점의 현의 방정식이 중심을 지나야 된다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둘레를 2등분하는 건 직선입니다. 직선이야. 그렇죠? 그 직선을 잘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니까 자, 여기까지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점을 점으로 이동시키는 자, 무슨 이동? 평행이동이다. 자, 평행이동을 볼 건데요. 그럼 당연히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x를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y를 얼마큼? 3만큼. 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평행이동의 특징은? 그렇죠. 모양이 유지가 된다. 모양이 유지가 된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저 2차 함수도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볼 건데요. 자, 봐봐. 저 2차 함수 잠깐 그려보시면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당연히 꼭지점이라는 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이제부터 저 꼭지점만 움직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얘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기래요. 그때 최소값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얘도 무슨 값을 구해라? 이동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럼 난 애초에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1로 바꿔서 얘가 마이너스 1, 아니 1, 마이너스 1이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겠죠. 그럼 쟤를 그대로 이동할게. 자, x를 마이너스 2 위로 3만큼 움직이면 얘들아 어차피 움직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2로 가겠죠. 그럼 이때 최소값은 누구야? 그냥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따라서 최소값은 2니까 4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평행이동은 모양이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대칭이동이 있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평행이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 요거 성질 잘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A, B가 있는데 A, B가 Y는 X 빼기 1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그럼 일단 C를 좀 구할 생각 해봐야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A, B랑 X 빼기 1이랑 만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도 직선이라는 걸 조금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X가 3만큼 증가했네? 3분의. 자, Y는 마이너스 1만큼 증가했어.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 AB, 곧 직선을 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x 빼기 2에 플러스 4까지 계산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친구와 x 빼기 1과 똑같다고 놓고 풀 거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1과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2 플러스 4가 완성이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양면에 3 곱해볼게. 그러면 3x 빼기 3 그리고 마이너스 x 빼기 2, 자, 여기도 3 곱해줘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12가 나올 겁니다. 자, 계산. 마이너스 x를 넘기니까 4x가 나올 거고요. 자,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7이 나오면서 x는 4분의 17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y는 뭐가 나오냐면 자, 둘 다 지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네. 그럼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13이 나올 거예요. 자, 문자가 좀 더럽지만, 숫자가 좀 더럽지만 얘들아, 그러라고 낸 거예요. 본인도 여기서 멘탈 터지면 안 돼. 그냥 계산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AC랑 CB를 각각 구해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와 자, 선분 BC, 그러니까 CB가 BC랑 똑같죠. 자, 얘네들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떼볼게. 자, 잘 빼야 돼. 자, 4분의 17에서 2를 빼니까 그럼 4분의 9가 되겠죠. 그럼 4분의 9의 제곱 플러스 자, 그 다음에 4에서 4분의 16이죠. 빼면 4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BC 또 계산해볼게. 자, 똑같아. 5, 4분의 20에서 빼면 얘는 4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3, 4분의 12니까 4분의 1 네,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이 안에 거 정리하시면 얘들아 4, 4, 16, 4, 4, 16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16분의 자, 81 더하기 9니까 90이 나올 거고 이 친구는 16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나올 거야. 야, 뭔가 조금 느낌이 싹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AC 같은 경우에는 4분의 루트 90이니까 4분의 3 루트 10이 나올 거고요. 자, BC는 4분의 루트 10이 나오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네. 얘가 1대 3이니까 얘도 1분의 3 해서 정답은 뭐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답은 끝나겠다. 자, 이거는 계산을 조금 유도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숫자가 더러우니까 뭔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함정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와 시간으로 빠르게 조사하시고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중심이 마이너스 2,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X축에서 대칭 이동했대요. 자, 이것부터 처리 좀 해볼게요. 얘들아, 중심이 마이너스 2,5인데 X축 대칭을 때렸대. 얘들아, 원은 거울을 봐도 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누구를 바꿔야 돼? 그렇죠. Y의 좌표를 바꿀 거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가고 그 다음 뭐 반지름은 K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때 이 대칭 이동한 이 원이 이 친구랑 P에서 접한대요. 그럼 접점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때 이 Y는 2x 빼기 6의 X절편을 Q라고 하는데 그럼 Q부터 빨리 구해볼까? 그럼 X절편이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콤마 몇? 3,0이야.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관심사는 P를 잘 구하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 그럼 얘들아, 당연히 P에서 접하니까 잠깐만 그림 한번 그려볼게. 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5야. 자, 그러면 2x-6이니까 얘들아, 2x-6은 모르겠어. 일단 밑에서 마이너스 6을 만날 것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냥 직선을. 일단 증가니까 2x 빼기 5입니까? 6. 됐죠? 자,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점을 P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해볼까요? 자, 그럼 접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접선은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 중심부터 P까지를 그대로 이었을 때 뭐? 그래, 90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얘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잖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P라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직선과 이 접선과의 무슨 점? 교점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아, 지난 점은 줬어. 말했죠? 직선은 지나는 점 또는 기울기를 준다고. 근데 기울기도 줬어요. 뭐? 2x 빼기 6하고 뭐 해야 돼? 수직해야 되죠. 다시 중심과 이었을 때 수직. 왜? 접점이니까. 자, 그럼 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 노란색의 직선을 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 빼기 5가 나오겠다. 끝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따라서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또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밑으로 옵니다. 자, 2x 빼기 6과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까지. 그럼 양변 뭘로 곱해?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4x 빼기 1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 조심, 마이너스 10까지. 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5x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2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없어지네? 0이네. 그럼 x가 뭐야? 0일 거예요. 아, 그럼 p의 좌표는 다 나왔네. 자, p의 좌표. p의 좌표는 0, 그럼 얘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또는 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겠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나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그럼 PQ의 길이 구해볼게요. 얘는 루트. 자, 0,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그 다음에 6의 제곱이니까 36 따라서 얘는 루트 45가 되겠죠? 그게 뭐야? 루트 45는 3루트 5가 답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얘들아, 아무리 봐도 접선 문제 같았지만 아니었죠. 접선을 구하라가 아니고 그 접점을 구하라 라는 문제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 그림 그리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그려보세요. 알겠죠? 우리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4번은 선생님이 그 개념책에도 한번 넣어놓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나온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 자, 그럼 자 해석을 좀 해볼게. 얘들아, 원 위에 점이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중심이 1,0이다 라고 줬네요. 자, 중심이 1,0이다. 여기까지 주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의 점 x, y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위의 점은 그냥 p라고 좀 설정을 할게. 왜냐면 이 위의 점은 x, y라고 정해놓은 건 애초에 움직이는 동점으로 볼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얘를 그냥 p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 데나 한번 잡아보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잡아보는 것도 일단 어떤 걸 좀 잡아봐서 좀 케이스를 분류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네. 얘들아, 이게 뭐야? x 빼기 3분의 y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분수식이잖아. 너네한테 갑자기 분수를 물어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분수는 기울기다. 기울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석 문제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럼 누구랑 누구? 딱 나왔죠. 일단 위에 점 x, y 줬으니까 얘는 x, y라는 친구와 몇, 3,0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x 빼기 3분의 y 빼기 0이니까 그대로 3,0에서 근 접선이 나올 건데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정말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접선이라고. 자, 갑니다. 1,0이야. 반지름 1이지. 그럼 한 칸 옆으로 가면 2,0. 한 칸 더 가면 여기가 3,0이 되겠다. 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 얘들아,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그렸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어볼게. 딱 뭔가 접하게 했으면 그린 것 같아. 이게 뭔가 이 센스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봐봐. P가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저 뒤에다 그려볼까? 자, P에다 그려볼게. 여기 뒤에다 그려면 이렇게 될 거야. 보세요. 기울기가 점점 어때 되는지 확인할 거야. 얘들아, 기울기가 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무슨 수는 돼야 돼? 양수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돼야 돼. 얘는 지금 얘들아 이렇게 내리꽂는 기분이라서 기울기가 음수가 될 거야. 됐어? 그럼 봐봐. 다시 빨간색으로 해볼게. 내가 여기 P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릴 거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건 보일 것 같아. 됐어? 근데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무슨 선? 접선이라고요. 자, 접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가 점점점 커지죠. 얘보단 더 가팔라지다가 다시 뭐해? 점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봐. 그림을 다시 그려줄 거야. 요것도 두 가지 풀이로 들어갈 거니까 한번 볼게. 보세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림 다시 그릴 거야. 이해는 했으니까 우리. 자, 해설이 두 개 들어갈 거라서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0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딜 구할 거냐면 접선이 어디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가 가장 최대의 기울기가 나오겠다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었잖아.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3,0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1,0이었어. 자, 그럼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이 빨간색 접선을 몰라.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 m으로 두고 x 빼기 3. 왜? 이 점을 지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랑 여기까지 거리 d는 뭐 r을 잘 구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방법은 뭐야? 뭐야? 그냥 d는 r 쓰면 되겠네. 자, 그럼 d는 r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mx.
빼기 y 빼기 3m은 0이다 라는 식 하나와 1,0이라는 점까지 거리가 이 반지름 몇?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m만 나오고 없어지겠죠? 얘가 1이랑 똑같으니 위아래 양변을 제곱해서 확인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 제곱하면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3m제곱이 1이겠죠? 그럼 m제곱은 3분의 1까지 나와서 m은 기울기의 최대는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 나온다 해서 정답이 3번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자, 음수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얘들아 여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두 번째 풀이는 기하적으로 푸는 건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지금 아까 선생님이 관계식을 쭉 세웠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냐면 얘가 일직선상 위에 곧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생각하자. 여기 몇이야? 2야. 여기가 1이야. 자, 여기는 루트 3이야. 그럼 잘 볼게. 얘들아, 지금 보시면 이 각도가 명백히 보여.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얘들아, 기울기 구할 거잖아. 자, 기울기 잘 봐. 기울기 구할 건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볼 거니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잠깐 이렇게 내렸을 때 얘도 새로운 직각 삼각형이 완성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럼 이게 지금 x 증가량분의 이게 y 증가량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30도일 때 탄젠트 30도가 뭐야? 루트 3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이 기울기가 바로 그냥 탄젠트로도 우리가 각도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보자마자 3분의 루트 3도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는 이 뒷날, 선생님 계속 얘기했다. 얘는 너무나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냥 접선 나오면 다 이거 써도 진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각도에 대한 문제도 좀 하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y는 4분의 1x 위에 두 점 a 4,-1 이렇게 주고 있죠. 4,-1 하고 자, b a, b가 있대요. 자, a, b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제 2사분면 위에 한 점. 자, 얘를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정보를 주고 있네. 자, 제 2사분면 위의 점에서 봤을 때요. 자, 이때 위에 점 C에 대해서 Cb, O래요. 자, O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어. 얘들아, 여기 O의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Cb, O 체크해볼까? 얘들아, Cb, O는 여기가 되겠네. 자, Cb, O라는 친구와 또 누구? COA. 아, 여기 옆에 있는 친구네. 자, 이 친구의 뭐가? 넓이의 비가, 다시 무슨 비? 넓이의 비가 1대 4래요. 자, 생각해 볼게. 얘들아,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건 어차피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도 우리 2회 때 많이 봤었어요. 2회 때 많이 봤잖아. 자, 뭐라 그랬냐면요. 얘들아, 밑변도 있고 높이도 있어. 근데 높이 당연히 어디로 볼까요? C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90도로 볼 거면 주황색 입장에서도 노란색 입장에서도 보라색으로 일정할 거야. 아, 높이가 뭐하다고? 일정하니까 이제부터 나 이 넓이의 비를 뭘로 바꿔서 봐도 돼? 그렇죠. 밑변의 비율로 바꿔서 봐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밑변의 비율이 1대 4니까 뭐야? 여기 1대 4가 비율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서 또 무지막지하게 공식 쓰고 있지 말고요. 봐봐. 0,0에서 여기 4칸. 얘들아, 4칸에 x가 4만큼 움직이고 y가 1만큼 움직였으면 다시 한 칸에 x가 1만큼 y가 4분의 1만큼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얘는 뒤로 한 칸 갈 거니까 빼면 되겠네. 따라서 b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끝났네? 아닌가요? 끝난 게 아닌가? B 구하는 끝났네. 그럼 얘 둘을 합을 구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로 구하시면 되고 1번 구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기하적으로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꾸 그 넓이의 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자주 출제될 건데 밑변하고 높이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해지면 높이의 비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또는 밑변의 비로도 풀 수 있으니까 자, 내분점 문제라는 걸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세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건 c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럼 가나 다 조건을 하나씩 조금 처리해 볼 건데 얘들아, 가는 그냥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얘들아 순서대로 조금 푸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일단 왜 빨간색이야? 자, a, b에 대한 길이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 b의 길이는 뭐냐면 얘네 3, 3이니까 3루트2다. 자, 어떻게 빨라요? 얘들아 3개잖아. 3, 3, 3, 3, 3루트 1대 1대 루트 2. 이것 때문에 바로 구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AC의 길이도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AC의 길이를 구할 건데 AC의 길이는 루트 2야. 3배래잖아. 괜찮아? 그럼 얘네들의 길이, 아니 AC의 길이를 나중에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나 조건을 볼게.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C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피타고라스잖아. 얘들아, 그럼 BC가 제일 긴 거니까 오케이, BC가 이렇게 길어요. BC가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90도인 여기 A에서 나올 수 있겠죠. 됐어? 따라서 여기 AB 길이가 3루트이고 AC가 루트 2야. 뭔가 좀 그림 이상하니까 여기 C로 바꿀까? 너네 보기 편하게. 됐어? 자, 이게 90도다. 직각사각형이 나올 수 있어. 얘들아, 그럼 90도니까 뭐 피타고라스를 잘 이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선생님은 당연히 기울기 조건을 한 번 더 사용해 볼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AB 기울기 볼게. 3분의 마3이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 기울기는 1이 되셔야 돼. AC의 기울기. 그럼 잘 볼게요. 얘들아,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잘 봐. 선생님 여기서 얘랑 연결시키는 연습을 분명히 많이 해줬어요. 자, 볼게 얘들아. 기울기 AC 볼게. AC는 A 빼기 2분의 B 빼기 4가 될 거야. 그게 1이 될 거니까 B 빼기 4는 A 빼기 2가 되면서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는 뭐 A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A는 B 빼기 2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요 생각 좀 해보자니까 얘들아. 봐봐. 선생님 분명히 기울기 1인 거는 무슨 삼각형? 그렇죠. 얘들아 이거 필기 꼭 잘 해놓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게 떠오르면 좋아요. 직각 이등변. 그럼 생각해볼게. 어쨌든 AC를 그릴 때 잘 보세요. AC를 그릴 때 A라는 좌표를 여기다 그렸을 때 잘 봐. 2,4거든요. 그러면 C라는 좌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반대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보다 크대. 그러니까 기울기 1이면 2보다 큰 쪽에 A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랑 똑같고요. AC 길이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겠지. 그럼 따라서 굳이 이 짓을 하지 않아도 기울기만 알고 있어도 요 AC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X를 1만큼, Y를 1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A는 3이고요. B는 5가 되면서 둘의 합은 8로 결정할 수가 있겠다가 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울기 1, -1을 잘 이용해서 풀면 되고 원래대로 푼 친구들은 얘네들을 잘 정리해서 AC에 뭘 구하면 돼? 길이를 직접 구하시고 기울기 조건까지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만 선생님은 요 1대 1대 루트 2 기울기 1인 경우 또는 기울기를 알려준 경우는 직각 삼각형을 잘 이용해서 평행이동으로 잘 구할 수 있겠다 까지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 꼭 복습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되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줘서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주고 있는데요. 이때 내부의 점이 아니라 내부의 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P의 좌표에 그냥 억제기가 하나 있는 것뿐 아니야. 제한상 이 2를 못 넘어. 2랑 2를 못 넘어간다고.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만 존재할 거야. 그때
내부점 P에 대해서 자 그럼 P는 일단 임의의 점이니까 선생님 여기는 x, y라고 잡아볼 거예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좌추의 방정식이 될 거야. 됐어? 그럼 얘들아 좌추의 방정식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좌표로 표현해야 돼. 다시 뭘로 표현한다고? 좌표로 표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무슨 화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좌표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랜만에 나왔죠? 좌표화. 얘들아 좌표화가 나왔으면 무슨 설정을 잘하라고? 그렇죠. 원점 설정을 잘해서 우리가 계산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너는 뭘 잡을 거야? 그렇죠. B를 0,0으로 잡겠죠. 그럼 C는 2,0이 되겠죠. 자 D는 2,2가 될 거고 얘는 0,2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좌표화 시킬 거니까 자 x, y로 잡았어. 임의의 점이니까 네, 원래는 정확히는 뭐 x, y가 0과 2 사이다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자 ap제곱 더하기 cp제곱 더하기 2bp의 제곱이 조건식으로 나왔으니 그대로 정리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얘들아 ap제곱은 자 x, 0, y, 2니까 x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자 루트는 없앨 거고 제곱할 거니까 cp제곱 그럼 얘도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 괜찮아? 자 그다음 bp의 제곱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2배를 때렸으니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자 확인해 볼게. 자 x제곱 x제곱 2x제곱 없어지겠죠? y제곱 y제곱 2y제곱도 없어지니까 여기서 남는 건 마이너스 4y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4만 남고 나머지는 싸그리 없어질 것 같아. 그럼 양변에 4로 나눠도 되겠죠? 오른쪽이 0이니까 4로 나누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이게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b분의 a를 구하랬으니까 1분의 1 정답은 1로 계산이 데려갈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취가 벌써 2문제 나왔단 말이야. 이번 회차에. 그러니까 자취를 모르면 2문제 다 틀리는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스텝을 잘 밟아 주시면 돼. 얘는 오랜만에 임의의 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x, y를 잡았고요. 어느 도형 위의 점이면 a, b로 놓고 푸는 거 꼭 잊지 말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아 뭔가 익숙하지만 이게 뭘까?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시키는 것부터 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서 0,4랑 b 마이너스 3,0이 있을 때 자 얘들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 정점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원 위의 점을 움직이는 이 p를 선생님이 동점으로 잡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조금 그려가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변형을 시켜주게 된다면 x 빼기 5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4가 나오겠네. 내가 빠른 게 아니고 빠르게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5,2야. 자 중심이 5,2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이 자꾸 짱구 같아지는데 자 여기 5,2라는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자 그럼 0,4는 봐봐. 근데 0,4는 얘보다는 조금 위에 있겠네. 근데 봐봐. 반지름이 2라서 이렇게 가봤자 3,2지. 그치 3,2야? 그럼 0,4는 얘보다 여기 위에 있겠네. 대충. 여기 0,4라는 점이 있을 거고 마 3,0은 저 밑에 있겠네.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어쨌든 밖에 있으니까 얘들아 조금 더 여기서 마이너스 3,0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대략. 자 다시 여기가 A고 여기 B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부터 A랑 B가 고정인데요. 그럼 A, B, P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P를 아무 데나 한번 잡아보자는 거야 얘들아. 자 P를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그럼 여기서 A, B, P니까 이런 삼각형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을 갖고 갈 수 있냐면 당연히 밑변은 고정이고 P에서 그대로 무슨 발 내려서 수선의 발을 잘 내려서 높이만 측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B 길이 구해볼 거야. 뭐야?
3, 4, 뭐 5가 되겠네. 여기는 5가 될 거야. 따라서 밑변은 5가 되고 높이 h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이 될 건데요. 그때 이 넓이가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돼야 돼. 자,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가만히 들어. 2분의 5야. 5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자연수가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죠? 2가 없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h가 뭐가 되는 수? 짝수가 되도록 우리가 그 점의 개수를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높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친구를 다 구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둔각 삼각형이든 아니든 우리 2회차 때도 한번 해봤어. 둔각 삼각형은 외곽을 잘 이용해서 풀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AB를 잇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그럼 이 원 위를 뺑뺑뺑 돌 거 아니야. 누가? P가. 그러면 높이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원 위의 점에서 가장 뭐한 거? 최소 거리부터 최대 거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높이의 범위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죠. 왜? 야, 높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높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뭐야? 그럼 이거 그냥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네. 그쵸? 그럼 얘는 이 생각도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야? D 빼기 R이 최소가 되겠고 높이가 그 다음에 D 플러스 R이 최대가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반지름은 2야. 그럼 뭐만 잘 구하면 돼? 요거 직선과 점까지 거리만 잘 구하면 돼. 그럼 이제 D 구하러 떠납시다. 그럼 D 구해볼까? D는 얘들아 잘 봐. 자, 이 직선 하나 만들어 볼까? 기울기 볼게. 3분의 4야. 그럼 Y는 3분의 4X 절편이 4니까 0,4. 됐어? 자, 그러면 D는 일단 저기 양변에 3 곱하면 4X 빼기 3Y 플러스 12가 0이야. 따라올 수 있어? 3 곱하면, 넘기시면 4X 빼기 3Y 플러스 12가 0입니다. 자, 이 친구랑 중심 몇 콤마 몇? 5,2까지 거리를 재시면 되겠죠. 그럼 4, 3, 12가 아니고 16, 9니까 5가 되겠죠. 5분의 자, 절대값 20에서 6 빼면 14. 14 더하기 12는 26이 되겠죠. 잘 하고 있는 거죠? 20 빼기 6. 그러면 26. 맞죠. 그럼 5분의 26이네. 그럼 얘는 5분의 26인데요. 그럼 높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은 어디부터? 자, 5분의 26에서 누구? 반지름 2를 뺀 5분의 16부터 뭐가 돼? 5분의 어디까지? 4를 더하면 어디였어? 4를 더하면 어디였어? 4를 더하면 어디였죠? 어디였죠? 4를 아니죠. 2를 더하는 거죠. 왜 이래? 2를 더하면 36까지 범위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짝수들을 볼 건데 그럼 얘들아 봐봐. 어쨌든 5분의 짜르르르륵 나올 거예요. 됐어? 그럼 볼게. H는 어차피 5가 어떻게 돼? 다 약분이 되면서 얘는 그대로 대입해 볼게. 2분의 5를 양변에 곱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2분의 5를 양변에 곱해. 그럼 2분의 5를 양변에 곱하면 이 넓이 S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건데요. 2분의 5 곱하면 얘가 2분의 5, 8이 될 거고. 자, 여기도 2분의 5를 곱하면 18이 될 거예요. 그럼 8부터 18이네. 그럼 넓이가 8 되는 건 최소값 몇 개? 1개. 최대값도 몇 개? 1개가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얘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점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최소가 되는 건 얘 1개, 얘도 1개야. 근데 잘 봐야 되라. 자, 그럼 이제 몇부터? 9부터 17까지는 자, 이렇게 조금씩 뻗어나가겠지. 이렇게. 이게 9, 10 이렇게 뻗어나갈 거야. 근데 여기도 9지만 여기도 9 아닐까? 그치?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어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반씩 나눠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 몇 개씩? 2개씩 세트를 이루고 있을 거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17에서 9까지는 총 몇 개냐? 몇 개예요? 또 세라. 9 이게 세는 거 아니야? 자, 17에서 9 빼면 둘이 빼봐. 8이죠. 근데 둘 다 동시에 등호가 있으니까 1만 붙여주면 돼. 1만 더해주면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잘 봐라. 17까지 몇 개예요? 17개죠. 거기서 8까지 빼니까 17에서 8 빼면 9죠. 그래서 얘는 9개 세트가 완성이 되면서 자, 얘는 18, 점이 18개, 나머지 1개니까 2개를 더하시니까 정답은 20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점은 20개가 나오겠다.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했었어요. 자, 이 높이의 범위를 잘 결정해서 이 d 빼기 r과 d 플러스 r에 대한 느낌을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시킨 대로 잘 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이게 중복으로 들어갔어요. 14회에 자, 체크합시다. 자, 얘는 14회에 몇 번이냐? 14회에 21번과 동일한 거니까 자, 14회 21번을 보고 다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복습만 한 생각하고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볼 생각하지 말고 꼭 찾아서 틀렸으면 다시 보세요. 알겠죠? 우리는 다시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0번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필기 잘 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는 한번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 일단 내저번의 중심을 구할 겁니다. 자, 내저번을 구할 건데 자, 내저번은 특징들이 조금 많아. 근데 얘는 내저번의 중심을 직접 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 알려주고 갈 겁니다. 자, 얘들아, 이거 내저번의 중심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내저번의 중심은 이렇게 일단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저번은 무조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안에 있어요. 자, 이렇게 내저번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내저번의 중심이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럼 이 내저번의 중심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내저번의 특징들을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해볼게.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려서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가 나오면서 첫 번째 삼각형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그다음 한 번 더 또 다른 우리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는 당연히 얘네들이 전부 다 합동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들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체크할 거냐면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저번이 나오면 넓이로도 조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넓이 거는 공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의 모든 길이를 또 알 수 있는 것도 지난번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원이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기 때문에 외저번은 충분히 잘해요. 근데 이제 내저번이 조금 약할 것 같으니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각들을 전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서 합동이니까. 그치? 근데 이게 보면 무슨 선? 그렇죠. 얘네들의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곧 내심이 된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내심은 뭐야? 내저번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내저번의 중심,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거야. 자, 이거 호흡이 기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볼게. 얘들아, 뭐 2개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2개의 교점이 무조건 하나 지날 거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자, 각 A에 대한 이등분선도 구할 거고요. 자, B 할까? C 할까? B 할게요. 자, 각 B에 대한 이등분선도 각각 구해 볼게요. 얘들아, 그럼 이등분선을 구할 거면 우리 각의 이등분선 특징을 또 왼쪽에다 하나 더 적어줄 테니까 잘 볼게요. 얘들아, 자,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요렇게 요런 두 직선이 있으면 각을 이등분하는 거잖아. 그럼 요 교점을 지나는 요 선분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 곧 X, Y로 잡았을 때 여기서 내리는 거리와 여기서 내리는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를 이용해서 우리 자추의 방정식을 푼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언제? 개념 시간에. 그래서 얘를 잘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A의 이등분선을 구할 거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각각 구해야 돼요. 또 B 권했으니까 BA 직선 아까 구했죠? BC의 직선도 각각 구해야 되니 일단 기본적으로 AB의 직선과 BC의 직선과
AC의 직선을 싹 다 구할 겁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있긴 하겠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알겠죠? 갑니다. 자, A를 볼게. AB. 자, AB의 직선은 자, 요거 볼게요. 얘는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Y는 3분의 1에 자, X 빼기 2라고 구하시면 되겠네. 2,0을 지나니까. 자, BC 볼까요? 자, 얘는 12분의 마사. 그럼 맨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도 마찬가지 X 빼기 2를 지날 거고요. 한 번 더 AC 볼게요. AC는 자 3분의 9니까 3이네요. 그럼 Y는 3X에 자 14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거 구해도 되고 아니면 17을 넣었을 때 5를 구해도 돼요. 그럼 14가 조금 더 편해 보이겠네. 14를 넣으면 42가 되겠죠. 그럼 빼기 46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생각도 들 수 있을까? 얘네들이 수직이에요. 여기까지 알면 되게 좋죠. 수직인 관계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각 A에 대한 이등분선을 구할 거니까 차근차근 가보자. 얘들아, 요거 이등분선 구할 거야. 그럼 AB랑 AC죠.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입니다. 갖고 갑니다. 자, 내가 얘를 잠깐 바꿀 때 X 빼기 3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 3 곱해서 X 빼기 3Y 빼기 2. 됐어? 얘도 한 번 더 바꿔볼까? 자, 얘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 나올 거야. 좀 빨라요? 3 곱해봐. 3y 넘어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마이너스 3y니까 넘으면 3y x 빼기. 됐어? 자, 총 3개를 다 구했어. 얘도 한번 볼까? 3x 빼기 y 빼기 46은 0이야. 괜찮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각이 이등분선 특징은 어떤 P라는 이 좌표가 있는데 여기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그냥 XY로 잡고 거리가 똑같다 놓고 풀면 되니까 얘 거리 하면 돼. 이 어떤 점 그냥 PX, Y로 놓고 풀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뭐라 그랬냐면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1, 9, 1, 9, 9, 1 분모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만 달아주면 된다고? 그렇죠. 절대값만 달아서 푸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절대값 X 빼기 3Y 빼기 2와 누가 똑같냐면 아까 AB랑 AC죠. 요거 절대값 3X 이거가 아까 3X니까 이게 는이죠. 3X 빼기 Y 빼기 46은 똑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 하나. 각 B도 마찬가지야. AB랑 BC니까 이번에 똑같아. 직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똑같이 놓고 풀면 끝이다.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의 무슨 각의 이등분선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잘 보면서 풀면 되겠죠. 한쪽을 그대로 두고 푸는 거야. 자, 이쪽으로 쭉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x 플러스가 아니죠. x 마이너스 3y 빼기 2는 3x 빼기 y 빼기 46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46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얘 풀어볼게요. x 빼기 3y 빼기 2는 x 플러스 3y 빼기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가지 직선을 빨리빨리 구해봅시다. 자, 얘 넘어가시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44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 넘어가시면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8도 0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 번 더. 얘도 xx 없어지고 얘는 6y가 0. 그럼 y는 0 하나 나오네. y는 0 하나랑 또 얘도 넘길까? 2x는 4니까 x가 뭐니? x가 2가 나오겠네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부터 직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볼 거냐면 그림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a가 17,5예요. b가 2,0입니다. 그리고 얘가 14, 마이너스 4예요. 따라가보자, 얘들아. 얘들아, x는 2면 어떻게 돼? x는 2. 2네? 2. 그럼 여기서 그림을 원래 이쁘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쁘게 그려서 풀어주시는 게 맞는데 x는 2, y는 0. 둘 중에 하나가 각의 이등분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볼게, 얘들아. 잘 봐. 얘들아, 2가 여기 있지. 14가 여기 있고 17이 여기 있어.
원래 그림을 원래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맞아. 자, 그림도 정확하게 그리러 가봅시다. 자, 요거 얘들아 20번 진짜 어려워요. 어렵기보다는 조금 길어요. 자, 갑니다. 얘들아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얘가 보일 건데 교점들을 조금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림 그려볼게. 2,0이 어디 있어? 대략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까? B 2,0. 그래서 2,0이 여기 있어. 2,0. 그럼 얘들아 17,5는 여기 위에 이쯤 있을 거예요. 17,5. 14,4는 대충 이쯤에 있겠네.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BC랑 AC는 수직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BC랑 AC는 수직이니까 얘가 뭐 수직, 안 같아 보이지만 수직처럼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원래 그럼 조금 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셔야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수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하시고 얘랑 수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y가 0이라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x가 있는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이등분선은 뭐겠어? 그치, y는 0이 될 거라고. 근데 이건 이등분선이 맞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안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따라서 y는 그냥 0이네. 그럼 피해 좌표, 중심 피해 좌표 하나는 그냥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셔야 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면 봐봐.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면 기울기가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기울기 양수. 그럼 기울기 양수 찾아볼까? 얘는 아니네. 기울기 양수.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얘를 갖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게 된다면 x 빼기 y 빼기 12가 0이니까요. y가 뭐였어? 0이었죠. y가 0이었잖아. 그럼 x는 12가 나오면서 12,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OP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냥 12,0이니까 0,0까지 거리는 곧 그냥 답이보다 12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OP의 길이는 12다. 이렇게 구하시는 게 20번의 문제의 해답이 될 거예요. 자, 얘는 내저번이니까 내저번도 똑같아 얘들아. 이거 뭐?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입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 그러니까 하나 알아두고 열심히 풀면 되는데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의 포인트는 얘야. 절대값은 절대값이다를 계속 쓰시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더 완벽히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되게 길어.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집합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보시면 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고요. x바니까 x가 원소가 될 거야. 그럼 그때 1이라는 게 a의 원소가 될 거니까 이 3차 방정식의 뭐? 실근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을 대입할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 얘를 fx라고 잠깐 본다면 f1이 뭐야? 0이라는 사실을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1 플러스 2a 빼기 a 빼기 2가 0이니까 a는 뭐야?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a가 1 나오니까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인데 자, 생각해 볼게. 여기서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해서 얘들아 실수인 것만 구할 거야. 근데 1은 이미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다 보고 여기 3차 근각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풀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허근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직접 인수분해할 건데요. 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묶어볼게. 얘가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얘 마이너스를 묶으면 x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x 플러스 2로 묶어주게 된다면 얘는 x제곱 빼기 1로 완성이 되면서 합차 공식까지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까지 정확하게 싹 다 구해주시면서 모든 원소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2로 결정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글씨 문제만 잘 읽어도 풀 수 있겠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2, 4, 6, 8에서 짝수들만 모아둔 것 같아. 100 이하의 짝수들만 모아뒀는데 부분 집합 B야. 얘들아, B는 부분 집합이니까 이제부터 A에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15개래. 얘들아, 진부분 집합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뺀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2의 n제곱에 빼기 1이 될 거야. 됐어? 그럼 15개 나오면 n이 뭐야? 그렇죠. 4개죠. 2의 4제곱은 16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nb, 곧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중 집합 B의 가장 큰 원소가 30이라는 건 잠깐 원소와 나열법으로 쓰면 일단 맥시멈 오른쪽으로 갈 때 30이라고 크기를 봤을 때 30이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문제 잘 봐봐. 문제에서 뭐하래?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야. 얘들아, 최대값은 큰 것들만 모아두면 되겠죠. 그럼 30이 제일 크고 그럼 그 다음 작은 거 28, 그 다음 작은 거 26, 그 다음에 24 요거까지만 싹 다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4개. 그럼 얘들아 규칙이 보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돼. 이렇게 사이드와 사이드를 이렇게 더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4고요. 이 친구도 54라서 2배 때려주시면 정답은 108로 결정이 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요건 딱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어렵게 내게끔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A랑 B에 대한 집합들을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 조건들은 알고 있잖아. 자, A는 B 안에 들어가면서 B도 A 안에 들어간다. 무슨 뜻? 그렇죠. 서로 같은 집합이 될 겁니다. 자, A와 B가 똑같다라는 건 뭐가 동일해야 돼? 그렇죠. 원소가 동일해야 돼. 자, 원소가 동일할 건데요. 자, 근데 얘들아, A, B, C는 양수다라고 줬고요. A랑 B랑 C가 총 3개씩 있는데요. 얘들아, 근데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면 그냥 다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 1, 1, 그럼 1이지. 그럼 1, 1, 1이니까 이 말이 안 되죠, 15가. 이런 단순한 문제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10으로 계산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건 곱셈 공식을 조금 이용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곱셈 공식 한번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아니, 또 외치지 말고요. 갑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의 AB, BC, CA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5가 될 거니 얘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얘들아. 그럼 얘네끼리 더하고 2개짜리 곱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2개짜리씩 곱하려면 어떻게 환상이 돼야 되냐면 볼게요. 얘네들 싹 다 더해볼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야.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야, 그럼 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랑 얘랑 원소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도 싹 다 더했을 때 합. 그러니까 근거를 되는 거야 난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과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쵸? 그럼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자, 얘 통분해볼게. 그럼 얘는 A, B, C분의 A, B, B, C, CA랑 똑같아.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나왔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A, B, C. 그래서 그럼 봐봐. A, B, C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이번에 아까 합을 봤으니까 이번에 뭘 보고 싶어? 곱을 보면 되죠. 자, 곱 볼게, 곱. 자, 곱을 보게 된다면 A, B, C는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A, B, C분의 1이랑 똑같아. 따라서 A, B, C는 뭐 아닌 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A, B, C가 마지막에 뭐라고 줬어요?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1이 되겠죠. 끝났네요. A, B, C가 1이래. 너 나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B, C, C랑 똑같을 거니까 얘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으니까 잠깐 선생님 얘를 K라고 놓고 풀게요.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럼 정리. K제곱은 15 플러스 2K가 될 거니까요. 정리할게. K제곱 빼기 2K 빼기 15가 0이니까요. 인수분해 하시면 K가 뭐 아닌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건데 K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까 무슨 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K는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잘 보면서 식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마지막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전체가 1부터 10까지 있는 총 10개의 전체 집합에서 A랑 B는 1, 2, 3, 4, 1, 3, 5, 7, 9라고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를 잘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봐봐. 같다는 거면 얘네 둘의 원소가 또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들아 원소가 동일해야 돼. 한번 생각해볼게 얘들아. 얘들아 동일해야 되면 얘들아 공통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지. 생각을 해보자. A, B의 공통은 뭐야? A 교집합 B가 뭐야? 1, 3이야.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왜 고있냐면 얘들아 봐봐요. A랑 C의 교집합이 B랑 C의 교집합이랑 똑같아야 돼. 자, 뭔 말이야? 얘네 둘 다 갖고 있는 거. 얘네 둘 다 갖고 있는 게 얘네 둘 다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A랑 B에는 1, 3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지금 C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선택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들아 C는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1, 2, 3, 4, 5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자, 생각해볼게. 자,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잘 생각해볼게. 지금 1하고 3이 공통이야. 그러면 우리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볼게. A, B에. 얘들아 A랑 B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공통이 1하고 3밖에 없고 얘는 2랑 4, 얘는 5, 7, 9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얘들아 지금 1하고 3은 무조건 A랑 B는 갖고 있어야 돼요. 둘이 같으려면.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이 C가 2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볼게. C가 2를 갖고 있어요. 그럼 교집합에 2가 들어가겠지. 잘 봐야 돼. 만약에 C가 2를 갖고 있으면 A 교집합 C 안에 2가 있어. 그럼 얘가 무조건 2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왼쪽 식이. 근데 오른쪽 식은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B랑 C에 공통 갖고 있을 거지. 그럼 B에도 2가 없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C는 여기 양 날개에 있는 있지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가지면 안 돼요. 가지게 되면 한쪽만 가지게 돼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다시 예를 들어 C가 2를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2가 있어요. A에 2가 있으니까. 근데 B 여기는 없잖아. C에는 2가 있죠. 근데 B랑 C의 공통에 B가 2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는 거는 상관없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가지면 안 돼. 그래서 2랑 4랑 5랑 7이랑 9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남은 건 1, 3, 6, 8, 10에 대한 선택권밖에 안 남았으니까 2의 5제곱이 돼서 정답은 32가 될 거다. 끝이야. 그럼 문제. 선생님, 그럼 1하고 3은요? 근데 1하고 3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왜냐면 여기 1을 안 가진다 쳐보자. 그럼 여기 1이 안 들어가겠지. 그럼 얘도 1 안 갖고 있으니까 얘도 1을 가지고 있어도 공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1, 3, 6, 8, 10이라는 선택권만 존재해서 답은 32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번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아우트로로 가서 마무리 멘트 잘 들으시고요. 저는 도형의 방정식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A랑 B를 줬는데요. 선분 AB를 3대 M으로 내분한 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양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AB를 3대 M으로 내분할 건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야, AB를 3대 M으로 내분하는데 우리 M에 대한 칸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갑니다. 자, 3대 M이니까 3 플러스 M 분의 3 플러스 M을 그대로 세팅을 맞춰주시고요. 한 번 더 3 플러스 M 분의 3 플러스 M의 세팅을 맞춰주고 자, 우리 당연히 B부터 쓸 거니까 얘들아 6,3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6,3 한 번 더 어떻게? 몇 콤마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내분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것만 정리 잘 하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M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M 플러스 18이 될 거고요. 얘는 M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9가 완성이 될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할 건데 얘들아 조금 식을 간편하게 바꾸려면 얘를 내가 x 플러스 y는 3으로 바꿔도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더 하려고요. 그렇죠?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얘는 분모가 똑같을 거니까 m 플러스 3분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m 플러스 27이야. 그게 누구랑 똑같냐면 3이랑 똑같으니까 자 넘겨서 마이너스 6m 플러스 27은 3m 플러스 9가 되면서 9m은 뭐가 돼? 18이 되겠죠. 따라서 m은 뭐다? 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뭐 내분점에다가 칸수를 정확히 모르고 그 내분점도 모르니까 기하적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된다? 공식으로 유대내면 된다. 됐습니까? 요건 많이 안 틀렸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자, 여기 위의 점에서 y는 5x 플러스 k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26이래요. 자, 해볼게. 얘들아, 2차 함수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보라 그래서? 그려봐야 돼요. 자, 얘 아래로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린 거랑 5x 플러스 k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이때 이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5x 플러스 k라는 선이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부터 요 위의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최소 거리가 루트 26이야. 얘들아, 그럼 2차 함수에서 최소 거리는 뭐가 제일 볼록 튀어나온 데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선을 그어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으면 그때 딱 닿겠지. 여기 딱 한 점 닿을 거 아니야. 이때가 최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또 5x 플러스 k가 있으니까 그냥 n으로 두고 풀게요. 5x 플러스 n으로 둔 다음에 얘가 뭐해? 여기서 접한다가 되겠지. 얘들아, 접한다가 무슨 뜻인지?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난다? 곧 중근을 갖는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올 게 뭐냐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5x 플러스 n이 갖다 놨을 때 얘는 당연히 실근을 한 개만 가지는 중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4x에 플러스 1 빼기 n이 0인데 얘들아,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어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을 해도 되니까 x제곱 빼기 4x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할 거니까 1 빼기 n이 4가 되면서 n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얘를 5x 빼기 3으로 바꿀 거야. 그럼 잘 보세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가 여기가 뭐라고? 루트 26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만 잘 보라 했지? 어차피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뭐가 똑같아? 5x 빼기 y 빼기 3은 0하고 5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니까 당연히 뭐가 똑같냐고. 여기 똑같잖아. 그러면 뭐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만 보면 된다 했죠. 그럼 거리 d 루트 26이라는 친구는 루트 5의 제곱 1의 제곱 26분의 절대값 누구의 차이? 얘네 차이니까 k 플러스 3이라 써도 되겠죠. 차이니까 빼서 절대값만 붙이면 되겠지. 따라서 k 플러스 3의 절대값은 26과 똑같으니 k는 뭐? 23 되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6 되려면 마이너스 29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를 건데 얘들아, 뭐겠니? k가 마이너스 29가 돼야 돼요. 왜일까요? 얘들 봐봐. 지금 내 그림을 얘보다 아래쪽에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봐봐.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플러스 23이면 저 위에 올라가서 얘들아 점점 멀어져요. 차라리 붙어 있으니까 뭐가 돼? 0이 되겠죠. 거리가. 됐어?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얘네 둘이 자 5x 플러스 k랑 얘네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되겠죠.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더라? 여기 위의 점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0이 돼요. 만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9다 해서 요것도 좀 하나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거는 복습 좀 많이 하시고 접선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각각 주는 것 같아요. 자, L1과 L2가 평행이래요. 너무 쉽죠? 기울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아. 자, 두 번째, L1과 L3는 수직이래요.
마이너스 2네. 그럼 b는 뭐죠? 2분의 1이죠. 자, 요거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말이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계산 때려야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을 구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역대급으로 제일 짧은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4번 해결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24번 문제는 얘는 원이 되도록 하는, 다시 원이 되기 위한 K를 구하래요. 자, 원이 되도록 하는 무슨 수?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자연수, 우리 원이 되도록 하는 건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고요. 그럼 두 번째 뭐? 반지름만 잘 보자고 했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일단 쟤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y 빼기 3의 전체제곱은 자, k 넘겨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9가 되면서요.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 되는 게 확인될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 자리를 누구 거지? r 제곱 거잖아. 얘들아, 제곱수는 항상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반지름이 0이 될 수는 없죠. 따라서 10 빼기 k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k의 개수니까 1부터 9까지 총 몇 개요? 9개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우리 13회도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점점 회차가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시험을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얘들아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복습했던 거 또는 익숙한 것들은 반복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복습 부족이에요, 그냥. 자, 오답할 때 그냥 영상 보고 다시 풀어봐야지 이게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왜 이 조건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고 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만 하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50분 재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남은 시간 동안 오답 열심히 하시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시고요. 타과목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중간고사 또 잘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12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